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의 37가지 행동 패턴. 오이라 노부타카 지음, 오정아 옮김, 밀리언 서재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작하며 먼저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채소의 씨앗이나 모종을 심지 않고서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당연히 수확은 불가능하겠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수확을 기대하다니. 일단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씨앗도 모종도 심지 않고 채소를 수확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하는 업무나 자신의 꿈, 목표의 실현이라면 어떨까? 꿈이나 목표는 있지만 그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고 성과만 기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영어책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몸을 만들어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 동안 피트니스만 찾고 있다. 취미를 살려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관련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피는 데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매일매일의 업무도 마찬가지다. 상사에게 빨리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다가 저녁이 되고 말았다. 내일까지 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지만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메일에 답변하기가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아슬아슬해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어. 그때 행동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며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의 바로 행동하는 스위치를 되찾기 위한 책이다. 행동 스위치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무심코 미루고 마는 사람은 단지 스위치 켜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바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몰두하고 있다는 것. 의욕이나 근성에 의지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척척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욕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성격의 문제? 아니, 그렇지 않다.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뇌이다. 사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편향이 작용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귀찮아하는 뇌를 움직일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 수만 있으면 바로 행동하는 스위치를 온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책에서는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해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도록 37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이렇게 잘난 척하며 책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필자도 예전에는 마지막까지 미루는 사람이었다. 벅차다, 귀찮다, 다시 미룬다, 오늘도 그다지 좋지 않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무언가 쌓아올리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지쳤다. 그 무엇도 하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당시 나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다. SNS를 보면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취미를 끝까지 파고들다니 대단하다.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업무도 사생활도 알차게 보내고 있어 왠지 즐거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에 비해 나는 왜 이렇게 변변치 않을까? 업무도 사생활도 어중간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 라며 열등감 들고 한숨이 나온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반년, 한 해가 똑같은 패턴의 반복. 시간을 거듭해도 성장은 느낄 수 없고 초조함과 질투, 후회만 늘어간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작은 희망은 품고 있지만 어떠한 행동으로도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언제나 행운의 여신이 기회를 가져다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씨앗을 심지 않은 땅에는 잡초만 자랄 뿐이다.
내 인생이 이럴 리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기대 이하인 걸까? 라며 한탄하는 자기 비하의 연속이었다. 그랬던 내가 바뀌게 된 계기는 뇌과학, 심리학과의 만남이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배우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의지가 약하거나 야무지지 못한 성격의 탓이 아니라 행동 스위치를 켜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미루기만 했던 인생에서 일단 씨앗을 심어보는 인생으로 변화했다. 다시 말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일단 움직여보고 행동해보는 습관을 익힌 것이다. 그 깨달음을 활용하여 지금은 멘탈 코치가 되어 경영자나 올림픽 선수를 비롯해 15,000명 이상의 직장인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멘탈 코치로서 많은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득 담았다.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명확한 근거는 없고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답이 확실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명확한 지시나 명령, 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호전되거나 최적의 타이밍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득과 손실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 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기보다 악화되기 마련이다.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고 정답과 가치관이 쉴 새 없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이기에 누구나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멈춰서서 지켜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큰맘 먹고 한 행동이 말짱 도루묵이 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행동해야 한다면 착실하게 성과로 연결하고 싶다. 그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행동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적어도 씨앗이나 모종을 심고 나서 조금이라도 계기가 되는 행동을 한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수확할 가능성, 즉 꿈이나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다. 여러분 자신이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변화와 성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자신의 꿈이나 목표의 실현, 고민과 문제 해결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에서 성격이나 약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움직이고 싶어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매번 희망의 씨앗과 모종을 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희망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다가오는 내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조금씩 착실하게 인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자. 이 책이 당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21년 9월 오이라 노부타카 파트 1 미루는 습관이 사라진다. 무심코 일을 미루고 만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좀처럼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어째서 의지가 약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력이 없을까? 라며 스스로 탓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시작하면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못났기 때문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단숨에 바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저 며칠 동안은 의욕이나 근성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내거나 리바운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능력이나 성격,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뇌의 방어 본능이 원인이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다. 뇌의 구조상 일을 한꺼번에 완벽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한술 더 떠서 그렇다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해진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우리의 뇌에는 측좌액이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하는데 측좌액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의욕을 고취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바로 이 도파민이 행동력의 근원이 된다. 그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누구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측좌액이라는 스위치는 자동으로 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좋아, 해보자 라고 의욕을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스위치를 켤 수 없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힘내, 응원하고 있어 라는 격려나 빨리 해, 왜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질책에도 그 스위치는 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측좌액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면 자극을 받아 도파민을 내뿜는다. 행동에 착수함으로써 처음 스위치가 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바로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라며 다시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측좌액의 스위치를 켜는데 필요한 행동은 아주 조금뿐이어도 괜찮다. 게다가 뇌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가소성이란 큰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반면 작은 변화는 받아들이는 뇌의 성질을 말한다. 즉,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액션부터 시작한다면 쉽게 귀찮음을 느끼고 변화를 싫어하는 뇌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액션은 공부할 책을 편다, 컴퓨터 전원을 켠다 등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액션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의 실마리, 즉 행동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 포인트다. 파트 1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액션을 활용해 행동의 시작 속도를 올려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1. 행동이 망설여질 때는 임시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다,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다 라는 심리가 있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도 소홀한 상태에서 행동하면 성과가 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생각에만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운 이후에 행동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순서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행동의 양을 늘리는 것, 그 이후에 행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인트다.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하는 가장 첫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행동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면 행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동의 질은 잠시 접어두고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과 홈트레이닝 중에 무엇이 좋을지 고민만 하고 있다. 운동복이나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팔굽혀펴기나 복근 운동을 10회 아니면 5회만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이다. 이렇게 일단 해보면 팔굽혀펴기를 10회도 못했다,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다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행동하고 얻은 성과이다. 팔굽혀펴기를 10회도 할 수 없었다면 일단 하루 3회부터 시작한다든가 무릎을 붙인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육이 뭉치고 고통스럽다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트레이너를 찾아 피트니스에 다니는 것이 좋다.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해보고 최초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성과가 나온 경우 행동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행동의 첫 발을 내디딘다면, 즉 좌익이 자각을 받아 도파민이 나오면서 다양한 반응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결단 내릴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동안에는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면 만약 잘 안 되더라도 의외로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다음은 망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너무 생각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의 소용돌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임시로 결정하고 임시로 행동하는 자세를 실천해보자. 포인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닌 행동하고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2. 첫걸음이 힘들 때는 10초만 움직여본다. 매일 아침에 러닝이나 자격시험 공부 등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도저히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임시결정과 임시행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첫 단계 허들을 끝까지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10초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범 삼아 움직여보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10초 액션이라고 부른다. 10초 액션이란 글자 그대로 10초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러닝을 하고 싶지만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장 처음에 10초에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행동만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운동화 신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등이 있다. 공부의 경우에는 책 펴기,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잠자기 전 알람 설정, 성가신 업무라면 사용하는 프로그램 켜기와 같은 이미지다. 오직 이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이러한 행동이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10초 동안 할 수 있는 액션은 분명 매우 사소하다. 만약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0초 안에 가능한 액션은 인터넷으로 이사하고 싶은 후보지를 조사한다 라고 메모하거나 실제로 지방으로 이사한 지인이나 친구를 나열해 보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10초 액션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다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10초 동안 시행해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다면 그대로 계속 이어가자. 10초 액션을 계기로 이후 공부나 러닝, 근력 운동, 업무, 정리 등을 15분, 30분 동안 지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을 수 있다. 10초 액션의 효과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인간의 뇌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 가능한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아주 조금씩이라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10초 정도의 작은 행동이라면 뇌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10초 액션이라는 작은 한 걸음만으로도 즉 좌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영원히 행동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단 행동하면 의욕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포인트. 의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3. 성가신 일은 미리 손을 봐둔다. 경비 정산 등의 사무 업무나 문제 보고, 공부, 방 정리 등 무심코 미루게 되는 귀찮은 일들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일들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전날에 있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사적인 일이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시작하거나 준비해 두는 것이다. 경비 정산 업무를 예로 들면 전날 일이 끝난 후에 정산해야 할 첫 항목을 미리 입력해 두거나 영수증을 정리해 책상 서랍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넣어놓고 퇴근하는 것이다. 또 업무 중 발생한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면 일단 상사와의 약속을 잡는다. 자격 시험을 공부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옆에 필기구를 올려둔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방을 정리해야 한다면 전날 밤에 불필요한 물건 두세 개를 미리 버리거나 정리해야 하는 방을 청소하기 쉽도록 사전에 조금 치워둔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루기 쉬운 일에 쉽게 착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머리를 쓰는 복잡한 업무나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규 안건에 대응할 때도 효과를 발휘한다. 기획이나 전략의 구상이라면 넣고 싶은 사항을 메모하거나 참고가 되는 과거 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단지 그것만으로 라며 신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도 행동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행동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0초 액션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이라도 행동에 둠으로써 모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뇌에게 그 행동을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뇌의 방어 본능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물리적 접근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가 끝난 상태라면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귀찮은데 역시 오늘은 그만할까 등 불필요한 생각을 하기 전에 움직임으로 미루는 습관이 현격히 줄어든다. 게다가 살짝 맛을 본 이후에 잠자리에 들면 아이디어가 깊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그날 보고 들은 정보를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장한 정보나 기억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 그 기억들이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날 미리 살짝 손을 써두었다는 것은 행동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이점이 있다. 간단히 할 수 있으므로 꼭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란다. 포인트. 업무가 끝난 후 작은 수고를 투자하면 다음날의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필자는 최근 7년간 집에서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 지금 이 책의 원고 또한 집 근처의 카페에서 쓰고 있다. 참고로 이 카페에서는 집필 이외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를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집필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다. 필자는 현재 코칭 활동, 프로코치 양성 학교 운영, 집필이라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택의 업무 공간에는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다. 그것들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이 쓰여 도저히 집필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심케 미루게 된다. 하지만 원고의 마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집 근처의 카페에서 집필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카페에 가면 집필 작업을 한다 라는 인식이 뇌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각인은 점점 강화된다. 그래서 카페에 도착하면 바로 뇌가 집필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카페에 갈 때는 컴퓨터나 관련 자료 등 집필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절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집필 이외에 다른 일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집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앵커링, 조건부 효과라고 부른다. 이 조건반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이 일을 한다 라고 정하여 최대한 실행해보자. 무심코 미루게 되는 업무, 좀처럼 집중할 수 없는 업무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획과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는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만 한다. 약속 일정을 잡는 업무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에서 한다.
루틴 업무는 자신의 자리에서 한다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집에서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침실의 책상에서는 기획 구성 등 머리를 쓰는 업무만 한다. 유튜브를 보며 편히 쉬는 건 소파에서 한다. 사무 작업은 식탁에서 한다 등 집안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다. 또한 앵커링 효과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기획 입안은 평일 오전 중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다와 같이 시간대도 정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앵커링을 활용하여 장소와 업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무심코 미루기 쉬웠던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포인트. 특정 업무와 장소를 연결지어 루틴으로 만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